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명윤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요. 지금 뭐 비례로 나가느냐, 지역구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택하느냐. 이게 지금 뭐 신문마다 막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보기 좋은 게 이게 원래 그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정치색이 튈까봐. 이 한동훈 장관의 이 깔끔하고 뭔가 맑은 물에 이 정치판에 그 회색 물이 튈까봐 굉장히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 반대한다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답도 없던 상황에서 윤석열 바람 불자 구원 투수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락한다 안 한다 막 하다가 결국에는 9회말 투아웃에 네. 왔다 휘둘러야지 내가 뭐 제거할 게 뭐가 있냐면서 이준석 한번 후려 갈겼잖아요. 네. 신당한다 탈당한다 갖고 밀당을 몇 달을 하고 있는데 나 미친놈이야. 한동훈 장관은 깔끔하게 깔끔해요. 국민의 목소리가 뭔지 딱 듣고 이게 똑똑하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사람이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담백한 사람. 그러니까 담백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왜 함께 한 팀으로 그렇게 둘이 했었는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런 느낌 깔끔한 게. 그러니까 약간 덩치 좋고 이제 그 차이지. 그 차이 샤프한 느낌. 술 잘 먹고 여기 술 안 못 먹고 먹고. 그 차이지. 그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국힘이 뭔가 그냥 보는 뷰만으로도 뭔가 새바람 불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례 뭐 지역구 고민도 하지 마라. 지금 딱 국힘의 구원투수로 딱 정리 싹 총선 승리 싹 네. 다시 국정 운영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고기의 쓰임이 가장 맞다.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저는 그림 안 나와요. 나오세요? 그렇구나. 저는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이제 내가 보는 눈하고 또 김영윤 소장이 보는 눈이 다르고 김영윤 소장이 조금 더 말하자면 여론에 가깝다고 봐요. 나만 해도 이 몇십 년을 이 바이어스가 됐잖아요, 정치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달리 볼 수 있다고. 근데 김영윤 소장이 조금 더 대중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있지. 그렇게 보면 한동훈 국회의원이라는 게 저는 잘 안 안 어울릴 보여요. 수가 있구나. 잘 안 보여. 안 어울려요. 그냥 그렇다면 뭐가 어울려요? 장관? 아니요. 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차기 완벽하고 대통령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고. 그거는 원하는 건데 그림도 나와요. 그 전에는 아직 3년 반이 남았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조력자로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동안은 그게 그림에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총리라든가 네, 저는 그게 법무부 그림. 장관을 조금 더 한다든가 아니면 더 못해 이제 사표 이제 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요 비대위 잘 성공시키고 총선 성공시키고 여의도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총리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냥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자문 역할 해주는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사법 정의에 윤석열이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을 연장을 하기에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의 정의, 이 문재인이 배려나는 이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 타임에 거기 들어있는 게 맞지 국회의원에는 저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도 이 부분에 더 많이 가깝지 않을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카드는 쉽지 않은 카드 남발하지 말자. 그 300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백노약 하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그럼요. 그거구나. 네.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도 지금 심정이 복잡한 게 제 생각에.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저놈은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다음에 국힘당을 추스릴 수 있는 누가 안 보이니까 아야 급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 잘 됐다 그러면 야, 그 금배지 달고 여의도 들어가서 한번 쉬어 잡아라 이런 의견도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번에 총선을 이제 진두지휘에서 이긴다면은 그리고서는 진짜 여의도에 안 들어가고 다른 역할을 뒤에서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 있네. 또 다른 또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그렇죠. 있고 또 다른 든든한 뭔가가 있다. 지금 윤석열 총리 좋네, 총리. 저는 뭐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 지금? 예, 한 총리 내 뉘앙스를 딱 받았어. 지금 한덕수 총리 다음에 또 다른 한 총리 괜찮잖아요. 그러네. 아. 한 총리, 한 네. 총리. 한 총리 고생하셨고요.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지. 국회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에 국회법을 보세요 하고 정리를 진짜 잘해 주셨거든요. 한덕수 총리께서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2기로 또 다른 한 총리가 온다면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 점프. 지금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 그렇죠. 넥스트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 들어갔는데 지금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그다음에 총선을 성공적으로 과반 이상 뭐 압승을 거두고 그다음에 그저 완호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국정을 다시 운영하는 총리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뭐 비대위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이제 비대위 그 당내 우리 지지자들 안에서도 96.5%가 한동훈이다. 비대위원장으로.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제 가결돼서 임명되셨는데요.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중동이 나서서 사실 한동훈 길들이기를 하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아세요. 조중동이 언론으로 이게 언론 집단이 아니다. 이거는 완벽히 이익 집단이다. 주로 내세우는 게 이준석이 잡아라. 그러니까. 잡을 놈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조중동이 앞장서서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조중동이 앞장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괘씸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머리 그래. 그 시간에 뭐 90분이 걸렸다, 몇십 분이 걸렸다. 그거 가지고 치졸하게 이놈들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머리 해봐서 아는데요. 그 자주 하는 머리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손이 익어서요. 10분, 20분이면 금방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시그니처 헤어스타일 그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오래 안 걸려요? 예. 90분이면 뭐 빠마를 합니까? 뭐 합니까? 세상에 그런 억지스럽고 가짜 뉴스를 조중동이 앞장서서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를 앞두고 조중동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짜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이준석 구라하느라 중도의 확장과 그다음에 보수의 재편을 위해서 이준석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니 중도에 이준석이 들어갑니까? 보수에 이준석이 들어갑니까? 배신이지. 그러니 배신자. 배신의 좌파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조중동이 나서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가짜거든요, 사실. 그러네. 총선 전에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데 그럼 니네들 봐봐. 총선 뒤로 특검하자면 쟤네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총선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선동이랑 똑같거든요. 그때 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은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수사했죠. 내사했죠. 무혐의 돼서 끝났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사하고 내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 3년을 뒤흔들었죠. 종결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묵살했거든요. 그래놓고 이번에 다시 들춰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거냐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중동이가 지금 나서가지고 김건희를 그리고 조국이 그 처음에 막 박근혜 정부에서 막 포승줄에 묶여가고 막 죄수복 입고 이런 것들 계속 방송했잖아요. 근데 조국이 그거 포토라인 쓰는 거 없애자.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에서 분명히 포토라인 쓸 일 많으니까 지가 당장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이 아니라. 제일 일바따로 본인이니까 그것부터 없앴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요. 생중계하겠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 그 법안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만 해도 특검이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하고 단독으로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4명, 5명 검사 중에 야당에서 뭐 추천하고 뭐 해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2명 중에 골라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뭐 여당에서 주는 사람 2놈 중에 한 놈을 골라라는 거기 추미애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암컷 발언 최강욱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조국도 조건상으로는 조건상은 당적 안 갖고 있고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되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도 당대표로 모시는데 거기에 최강욱 들이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추미애 들이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조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국 최강욱 만일에 최악으로 추미애 올라왔으면 이 세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그 공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 자체도 절대 중립적이지가 않다고. 13번의 특검 중에 딱 한 번 대법원장이 고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중립적이죠, 사실. 그치. 그리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진짜 딱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거. 그건 포토라인을 세우겠다. 총선용으로 계속 브리핑하겠다라는데 여기에 81억 듭니다. 81억. 81억은 뭐예요? 특검 비용. 아, 특검 비용. 아, 특검 비용. 특검 비용이 81억이라고요. 8명의 검사 뭐 수사진 꾸려서 81억. 그리고 여러분 총선 전에는 사실 뭐 정치에 관련된 수사가 다 멈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에 관련된 정치에 관련된 또는 아예 국민의힘에 우사시키기 위한 용으로 이 특검을 밀겠다. 50억 클럽까지 쌍특검 하자고 하는데 81억 이렇게 쓴답니다. 81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걔네들은 뭐 그걸 껌값으로 생각하는 놈들인데 결국은 이 가짜 뉴스를 덮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머리 하니까 그게 좋은 상징적인 예인데 그때 뭐 비약을 하다가 가장 흉측한 가짜 뉴스 씌웠듯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걸 막 씌우겠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들통나는 거는 총선 끝나고 진짜? 나니까. 맞아요. 아니 그때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고 그냥 우선 막 뒤집어 씌워서 막 내보내겠다는 거. 그때 헌법재판관 중에 이거 그룹부 말고 소장이라는 여자가 야 나는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로 땅 파면한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거 그룹부 말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걸 조중동에서 마치 무슨 뭐 이거 머리 할 시간도 아끼면서 1분 1초를 아껴서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사기를 친 그게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야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앞장섰던 게 조중동이고 조중동. 지금도 조중동이 만만치 않은 상대인 한동훈을 만만하게 보고 길들이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조중동이요. 정말 맘먹고 이준석이 살려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옛날 같지 않지. 지난번에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번 후쿠시마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후쿠시마가 뻥이구나를 알게 되듯 사실 좀 혹독하지만 박근혜 지난번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맞아. 그냥 조중동이 단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언론이 워낙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내니까 유튜브를 차라리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방송을 오히려 보수에서는 여기가 답이다. 여기가 너무 언론이 지저분하니까 여기에서 뉴스 정리해주고 논평해주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유튜브를 보세요. 근데 이준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보수는 책도 안 읽고 유튜브만 본다. 지도 유튜브 하면서 그러니까 김어준이보다 수준이 낮다 그랬어요. 김어준이보다 수준이 낮다고? 네네네. 이걸 죽여 말이에요. 지는 김어준하고 그렇게 친하면서 네.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옆으로 샜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는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 중도 확장력이 확실하게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 하나 띄울 건데요.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다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봤던 사람들 빠졌어요. 그동안에 항상 이준석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준석 빠졌어요. 이재명이 34.8, 네. 한동훈 32.2, 네. 뭐 박빙이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없네. 예, 없어요. 뭐 이낙연이 5점 이게 차이가 엄청나고 뭐 오세훈, 원희룡 뭐 다 뭐 고만고만이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좌파에서 다음 차기 뭐 대선 주자로 김동연이랑 이탄희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지 원래 이탄희가 없었거든요. 이탄희가 없었는데 억지로 뭐 좀 넣긴 넣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주자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네. 네, 그게 2.2밖에 안 되네. 네, 그다음에 오세훈, 원희룡도 저 효과가 뭐냐면 이준석과 연결돼서 한 번이라도 이준석과 손을 잡았다든지 포옹을 했다든지 이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원희룡이 만약에 이준석이 요번에 그런 멘트 안 했으면 지금 한 7, 8% 갈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근데 이게 봐. 오세훈 보도도 적고 이낙연 보도도 적고 이탄희 보도도 적잖아요. 김동연 보도도 적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잡으러 간다 할 때까지만 괜찮았는데 이게 이준석과 러닝메이트다 하는 순간 거기서 맛이 간 거예요. 네, 가는 순간 김기현급으로 훅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계에 제가 핵 폐기물이라고 이준석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닿으면 방사능 오염에 정치 인생 끝납니다. 정치계 핵 폐기물. 네네네. 다음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다자에서는 애매했는데 양자에서는 양자. 확실하게 나와요. 이건 다자구도, 다음은 양자구도. 다음 양자구도 한번 갑시다. 이거는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적합도에서 네. 차기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두 중에 한동훈이 이겼네. 예, 이겼어요. 양자 대결에서. 네네네. 이게 당연한 거지. 이 범죄자 대 이 검사 출신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제일검대 조선제일 빌런.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알려줘야 돼요. 12월 22일에서 23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 응답률 2.8%였다. 펜앤마이크에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으로 대표적으로 띄운 건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재명을 제꼈는데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확장력을 보는 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을 제쳤어요. 그게 보면 그게 중도 확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아 걱정하지 말라. 중도 확장에 한동훈만한 카드 없다. 그럼. 그리고 보수의 재편성. 당연히 한동훈을 외치고 있는 보수는 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돌아온다. 지금 막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실 때 그 대한민국의 그 보수의 전체의 지지도에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정권 교체 열망이 70% 가까이 갔었잖아요. 한동훈이 정권 연장의 열망을 이뤄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맘먹고 지금 한동훈 길들이기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례도 싫고 지역구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 달지 말자. 정치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조중동이 괴롭힐 거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요. 그러니까 비대위에 인선 작업하실 동안에 아무도 그들과 대화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정보가 밖으로 새지 않았는 거예요. 조중동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누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인 거예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의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 뿌락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밤이당 뿌락지들. 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뿌락지들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조중동으로 언론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동안 인선 작업에 대해서 누가 거론이 되는지 딱 한 번 처음에 여성 비대위원으로 김혜지, 이수정, 윤희숙, 김미애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걸러낸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걸러내더라고요. 김혜지, 윤희숙, 이준석 품어라고 했지 아웃 이렇게. 이수정 이제 험지로 출마한다고 했는데 이준석과 대립각을 보이긴 했으나 이준석 품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 했나 봐요. 아웃이야, 그럼.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무조건 아웃이더라고요. 아웃이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 정치계 핵폐기물. 핵폐기물. 연결만 되면 끝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까지 뭐 검사의 방법으로 소통을 안 한다. 텔레그램과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는다. 글쎄요, 그랬던 그게 검사의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이 뿌락지가 너무 많은 정치계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생명 같은 거잖아요. 사실 정보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뿌락지들하고 소통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제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뿌락지들 세상 안에서 이렇게 물 흐려지는 건 저는 X.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런 쪽에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소망인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배신자들을 진짜 사그리 다 쳐내서 진짜 당명도 바꾸고 비대위에서 아, 당명도 바꾸고 완전히 재창당 수준으로 이거 양아치들 비겁자들 다 몰아내고 진짜 한동훈 같은 사람들 윤석열 같은 사람들 진짜 담백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할 사람들로만 쫙 포진해서 그리고 뭐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우면 이준석 신당으로 그래요. 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제 그 희망사항인데 그 징검다리로 국회의원 빠진 달지 말고 당분간은 비대위 성공해서 대권 주자로 그렇죠. 쭉 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당 대표로 해도 되고요 계속 아니면 총리로 가고. 그렇죠. 좋습니다. 한총리.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